안녕하십니까? 저는 응급의학의 최전선에서 반세기 넘게 생과 사의 갈림길을 지켜온 올해로 88살이 된 현역 의사 김명철입니다. 제 손을 거쳐 살아난 환자들의 숫자는 이제 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기적들 틈에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사소한 실수 하나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된 그 안타까운 생명들입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손주와 함께 웃음을 나누고 동네 골목을 천천히 산책하시던 그분들, 정든 이웃이자 가족 같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들이 식사 후 단 하나의 행동만 피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걸음의 선택이 산과 죽음을 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것. 단지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솜돌이째 앗아갈 수도 있는 치명적인 행동입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도 저는 응급실에서 또 3분을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모두 70대, 스스로 건강을 자랑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범한 것은 단 하나. 식사 후의 작은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지침만 지키셨다면 분명 지금도 따뜻한 식탁에서 가족들과 웃고 계셨을 겁니다.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같은 위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단지 이 간단한 정보 하나만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10년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과 마주하며 제가 직접 체득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여러분만 알고 넘어가셔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널리 퍼뜨려 주세요.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식사 후에 30분. 그것은 노년의 몸에 있어 생사의 경계선입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 몸의 혈류는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심장과 뇌에 공급되는 혈액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의 무심한 행동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게는 수년간 진료해온 윤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지난 추석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드시고 이제 좀 개운하게 목욕이나 해야겠다며 욕실로 향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쓰러진 채 발견되었을 땐 이미 늦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단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고 건강을 자랑하던 정상호 할아버지 또한 식사 직후 산에 오르셨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도 평범한 일상이었고 누구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왜 밥을 먹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제 와서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분들을 떠올릴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의사로서 또 인간으로서 저는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진실을 알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50년간 의사로서의 삶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지혜를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만이 가진 비밀을 담은 생명수첩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이 수첩에는 제가 직접 손으로 기록해온 식사 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3가지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막 따뜻한 밥 한 끼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온 마음을 기울여 주세요. 단 3가지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 3가지는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을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입니다. 밥 먹고 잠깐 눕는 게 뭐 어때서?
하고 생각하시나요? 구미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도 생전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평생을 점심만 먹고 나면 이부자리에 머물리며 잠시 쉬곤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평범한 점심 식사 후 누운 채로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위산이 폐로 역류해 심각한 손상을 입으셨죠. 서울 아산병원의 김재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에 바로 눕는 것은 단순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쓰린 문제를 넘어서 위 속의 산성물질이 식도를 타고 올라와 목을 자극하고 나아가 폐로까지 넘어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지고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실은 식사 후 바로 눕는 자세가 폐렴의 위험을 무려 3배까지 높인다는 점입니다. 위 속의 음식물이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면 심각한 흡인성 폐렴이나 염증성 질환으로 번질 수 있고 특히 고령층에선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인해 생명을 잃는 노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식사 직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소화도 잘 되고 피로도 풀리잖아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순천에 거주하시는 이기현 할아버지 역시 그렇게 믿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습관처럼 뜨거운 물이 가득한 욕조에 몸을 담그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욕실 안에서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다행히 빨리 발견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뇌경색으로 인해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심장 전문의 정우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행동은 혈액의 흐름을 급격하게 변화시킵니다. 이미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위장으로 혈액이 몰려 있는데 뜨거운 물의 열기에 반응해 혈액이 피부 쪽으로도 대량 이동하게 되죠. 그 결과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며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평소보다 2.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등 순환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겐 더욱 위험한 행동입니다. 세 번째, 과격한 운동입니다. 밥 먹고 바로 움직여야 살이 안 찌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서울에 사시는 정수철 할아버지도 그런 신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점심을 먹고 곧장 산으로 향하는 등산을 일상처럼 이어오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산길을 오르던 중 갑작스레 가슴이 조여오고 결국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 기능의 30%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 전문의 이윤정 선생님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직후 30분 이내에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하면 심장에 극심한 부담이 가해집니다. 소화기관이 혈액을 대량으로 요구하는 시점에 근육까지 혈액을 요구하게 되면 심장은 과부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활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켜 뇌출혈이나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직후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첫째, 혈압이 급격하게 유동칩니다. 갑자기 오르거나 내려가는 혈압 변화는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주며 순식간에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위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소화불량, 폭통, 설사 등 다양한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허혈성 발작입니다. 이는 뇌나 심장에 충분한 혈류가 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단 몇 분 안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평생 후유증을 남기는 중대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심코 저지르는 작은 습관 하나가 때로는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30분 그저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30분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의학적으로도 황금 시간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의 몸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자세로 어떤 행동으로 이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건강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장수의 비밀, 100세 건강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앞서 우리는 식사 직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그 반대입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식사 후 반드시 실천해야 할 작지만 강력한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튼튼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습관,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최소한 30분은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이 굽거나 기대하는 자세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만들어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김옥순 할머니는 평생을 소화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식사 후 30분 동안 등을 곧게 펴고 앉는 습관을 들이신 후 10년이 넘도록 소화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고도 편안한 일상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밥만 먹고 바로 눕지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속이 편안해졌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습관,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입니다. 식사 후 10분쯤 지난 시점에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셔보세요.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소화를 도와주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대전에 거주하시는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생을 속쓰림과 동반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인 후 그 고통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하시죠. 예전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속이 시큰거렸는데 지금은 물 한 잔이 그 어떤 약보다 낫더라고요. 이젠 식사하고 30분 지나면 꼭 따뜻한 물부터 찾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제 그렇게 시작되고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뒤 잠시 가족이나 친구들과 밝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 간단한 대화는 단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위장의 활동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울산에 사는 이영자 할머니는 매일 남편과 식사 후 15분간 그날 있었던 일이나 옛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전엔 밥 먹고 각자 TV만 봤는데 이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해졌어요. 웃다 보면 속도 편하고 마음도 한결 따뜻해지거든요. 이 부부의 건강 비결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짧은 대화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네 번째 습관, 식후 30분이 지나면 천천히 걷기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로 걷는 것은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30분 정도 충분히 쉰 뒤 천천히 걸음을 옮기세요. 빠르게 걷거나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주변을 산책하는 정도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복용하던 당뇨약의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체중도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게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혈당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젠 걷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할아버지의 걸음은 오늘도 건강을 향해 한 발짝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4가지의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식사 후 30분이라는 시간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하루도 이 4가지 습관으로 새롭게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의 열쇠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그리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의식입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하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 직후에 느끼는 과도한 졸음이나 피로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라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화기관은 예전처럼 활발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같은 양을 먹고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면 안 되는 이유죠. 젊었을 땐 위장이 어느 정도 무리를 견뎌줬지만 나이가 들면 그 탄력도 속도도 줄어들게 됩니다. 식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
이것은 단순한 식권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최동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평생 밥은 많이 먹어야 기운이 나지라며 넉넉한 한 그릇대로는 2그릇씩 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식사 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더니 가슴이 꾹꾹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보니 과식으로 인해 과도하게 팽창한 위장이 심장을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가 곧 위협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하루 식사량은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제가 수십 년 진료 경험을 통해 찾아낸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손바닥만큼의 밥과 반찬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젓가락은 천천히 움직이시고 한 입 한 입을 5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배가 이제 좀 찬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때 멈추는 겁니다. 포만감이 80%에 다다랐을 때 그만두는 것, 그것이 건강을 위한 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반드시 갖춰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채소와 과일은 반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합니다. 색색의 채소는 장 기능을 돕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생선, 두부, 달걀과 같은 단백질 음식은 하루 3끼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말고 조금씩 꾸준히가 핵심이에요. 셋째, 가능하다면 흰쌀밥 대신 찹국밥을 드시는 걸 권합니다. 당 흡수 속도가 느리고 포만감이 오래 유지돼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한 느낌이 든다면 생강차나 보리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는 식후 소화불량으로 늘 고생하시다가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밥만 먹고 나면 속이 부글부글했는데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마시고 나서는 거짓말처럼 편해졌어요. 이젠 식사만큼이나 차 마시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특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혈액이 위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약을 복용하면 약효가 예상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복용 시간은 식사 30분 전 또는 식후 2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실제 저희 환자 중 이정호 할아버지께서는 식사를 마친 직후 약을 드셨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고 넘어지셨고 그 사고로 고관절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약 하나의 그 복용 시간 하나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식사의 양과 질, 시간과 습관에 대해 깊이 알게 되셨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저는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의 비밀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3끼가 그저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발견한 단 하나의 진실, 식사 후 첫 30분. 이것이야말로 회복의 시간이며 치유의 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 깊이 심호흡을 하며 조용히 앉아 계세요. 가족과 조용히 담소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이 30분이 여러분의 내일을 건강하게 바꿔줄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식사 직후의 자세입니다. 결코 소파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거나 누운 채로 쉬지 마십시오. 몸은 게으름을 원하지만 우리의 위장과 장은 올바른 자세에서 가장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정자세로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곧 소화를 돕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40년 가까이 식사 후 늘 소파에 기댄 채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이어진 습관은 결국 만성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질환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식사 후 30분 동안 꼿꼿이 허리를 펴고 의자에 앉아있는 생활을 꾸준히 실천하신 이후 약을 먹지 않아도 속이 편안해졌고 건강 또한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단지 자세를 바꿨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졌어요. 할아버지의 말에는 깊은 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30분이 지난 후에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활동은 느린 걸음으로 걷기입니다. 빠른 걸음이나 격한 움직임이 아닌 마치 공원의 나무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산책하듯 걸으세요. 광주에 거주하시는 한 어르신은 매일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한 바퀴 도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 결과 10년 넘게 복용하던 당뇨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몰라보게 나아졌다고 하십니다. 처음엔 귀찮아서 핑계만 찾았는데 이젠 식사 후 걷지 않으면 하루가 뭔가 허전해요. 걷고 나면 속도 가벼워지고 기분까지 밝아져요. 그분의 하루는 그렇게 걸음으로 시작되고 걸음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식사 직후 바로 걷는 것이 아니라 30분 정도 충분히 쉰 뒤 걸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가 소화에 집중할 시간을 먼저 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시간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건강한 습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몸을 더 부드럽게 풀어주고 싶다면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길게 뻗으며 기지개를 켜듯 온몸을 늘려보세요. 팔을 좌우로 천천히 벌리며 가슴을 활짝 여는 동작도 좋습니다. 상체를 좌우로 살며시 비트는 동작은 장운동을 자극하고 적주의 긴장을 완화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스트레칭 역시 반드시 식사 후 30분이 지난 다음에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식후의 활동은 몸만큼이나 마음에도 휴식을 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TV나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 대신 책장을 넘기거나 펜을 들어 글을 써보세요. 시를 적거나 하루를 돌아보는 일기 한 줄도 충분합니다. 이 작은 활동들이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정리해주며 동시에 소화 기능까지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전남에 사시는 이상훈 할아버지는 식사 후 10분간은 눈을 감고 명상으로 내면을 가라앉히고 이어서 20분 동안 일기를 쓰는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오고 계십니다. 그 결과 혈압이 안정되었고 잠들기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죠. 식사 후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시간이 생기니 몸도 자연스레 건강해졌어요. 이 작은 습관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그렇게 고요 속에서 회복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식사 후 30분 동안 누워있지 않고 뜨거운 물로 목욕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은 피하고 그 대신 바른 자세로 앉아있다가 시간이 지난 후 천천히 걸어주는 것. 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계절에 따라 식후 관리법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여름과 겨울철은 평소보다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여름, 식사 후 곧바로 에어컨 바람을 세게 마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몸의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며 소화기관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체온이 살짝 올라가 땀이 나기 쉬운데 이때 차가운 바람을 쐬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져 면역력이 약화되고 감기나 소화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정미영 할머니는 작년 여름 식사 후 바로 에어컨 앞에 앉아있다가 갑작스러운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이젠 식사하고 나면 바로 에어컨을 틀지 않아요. 한참 있다가 바람도 약하게 틀어두죠. 그게 훨씬 몸이 편하더라고요. 작은 실천이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 후 30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회복을 시작하는 황금의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어떻게 건너느냐에 따라 내일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여름철 더위를 피하려고 선풍기를 켜시나요? 그렇다면 방향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몸에 바람을 쐬기보다 천장을 향해 선풍기를 틀어 실내 공기를 부드럽게 순환시키는 방식이 훨씬 더 건강에 이롭습니다. 식사 직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여름엔 시원한 음료를 벌컥 들이키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 유혹은 잠시 접어두세요. 차가운 물은 위장을 급속히 수축시켜 소화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잔 또는 은은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위를 편안하게 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반대로 겨울철엔 또 다른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실내에서 식사를 마친 후 곧바로 추운 바깥 공기를 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격한 온도차는 혈관을 갑작스럽게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며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의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정호 할아버지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작년 겨울 점심 식사 직후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집 밖으로 나갔다가 심한 어지럼증에 휘청거리셨던 겁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식후 최소 30분은 반드시 실내에서 안정을 취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밥 먹고 바로 바람 맞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어요. 이젠 꼭 시간을 지켜요. 겨울철에는 따뜻한 생강차나 계피차 한 잔을 식후에 마셔보세요. 이런 차는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소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에서의 식후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했을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대부분 외식 음식은 집밥보다 짜고 기름진 경우가 많아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절대 곧장 눕지 마세요. 최소 1시간 정도는 가볍게 움직이며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활동이 소화 효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식사와 약 복용 시간 간격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마다 흡수되는 시간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분들은 식사 시간과 복용 시간 사이의 간격을 반드시 체크해 두어야 합니다. 작은 시간 차이 하나가 약의 효능은 물론 부작용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야말로 식후 관리가 더욱 철저히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 식사 후에는 반드시 전화기를 곁에 두시고 몸 상태에 이상이 느껴지면 추저 말고 즉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에 거주하시는 한영자 할머니는 혼자 생활하시지만 식사 후에는 꼭 딸이나 이웃과 통화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혼자 밥 먹고 나면 괜히 마음도 조용해지는데 전화 한 통화만으로도 위안이 되고 혹시나 아플 때도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작년 식사 후 어지럼증이 왔을 때도 마침 딸과 통화 중이어서 빠르게 병원에 갈 수 있었던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생명을 구한 셈이죠. 이제 여러분은 식사 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식후 30분 동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들, 그리고 꼭 실천해야 할 좋은 습관들. 이 모든 것이 거창한 노력이 아닌 생활 속 아주 사소한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진실은 분명합니다. 건강은 거대한 결심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작고 조용한 습관들이 결국 오래도록 건강한 삶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 배운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유익한 건강 비결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정보를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